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1부 커버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가를 떠난 박상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커버 스토리를 커버하러 나온 이우영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예. 산불이 걱정이에요. 네. 너무 산불이 꺼지지도 않고 지금 일주일째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산불 어디까지 번진 상황이에요? 네, 거센 강풍을 타고 의성 산불이 지금 안동과 청송을 넘어 영덕까지도 확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산림과 민가를 지금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이 잠정 추정한 산불 영향 구역만 3만 1,000헥타르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2만 3천여 헥타르로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이 됐는데 이 규모를 한참 뛰어넘은 거고요. 경북 의성과 안동 등에서 주택 100여 채, 창고 40여 곳 등 250개소가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오전 6시에 중대본에서 전국 산불 진행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 산불의 진화율이 23.5%라고 합니다. 23.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 진화율에만 따로 살펴보면 이제 산청은 77%, 산청과 하동이 77%고요. 울산, 울주, 온양은 68%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인명 피해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55명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26명, 중상자가 8명, 경상자는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까지 이제 불길이 번진 것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 구곡산 능선을 넘어서 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 20헥타르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근방에 있는 중산리 전체 주민을 비롯해 1,500여 명의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문화유산도 일부 소실됐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고운사 소식도 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로에서 투입된 헬기가 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 희생자 조종사가 숨졌어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망자 26명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조종사인 건데요. 어제 낮 12시 54분 의성군 신편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한 겁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이제 민가를 향하던 헬기가 야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목격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추락한 직후에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된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고 경북 의성, 안동 그리고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는 대형 산불을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다시 헬기 투입을 재개했습니다. 물론 의성군 지역의 산불 진화 헬기는 당분간 운행을 중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종사분이 30년 경력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였는데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산불 진화에 있어서 헬기 역할이 중요한데요. 날씨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일단은 비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헬기가 중요한 게 위에서 물을 뿌리는 거라서 더 중요한 건데 비만큼 또 좋은 게 없겠죠.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긴 합니다. 산불 현장 기준으로는 정오쯤부터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강도를 줄여줌으로써 진화 환경이 양호한 조건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봄에도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의 급속도로 이제 산불이 번졌던 게 강릉 산불인데 당시도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불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밤이면 또 그칠 것으로 보여서 경계심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이번 산불 불길을 크게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1심 재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번에 뒤집힌 건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그리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서 예.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일단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든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교유 관계를 부인해서 피고인이 네. 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예. 재판부는 이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판단을 한 건데 교유 행위가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네. 됩니다. 즉 검찰은 교유가 이제 교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교류가 있다. 서로 알고 지낸다. 예. 근데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왜냐? 예. 알고 지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검찰의 주장이고요. 재판부는 몰랐다는 말이 예.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짓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 이 말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나 관계를 일부러 부정하려는 말로도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어려웠고요. 네. 또 골프 발언 이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예.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예.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즉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원래 겁니다. 사진 원본은 10명이 다 있었는데 그 가운데 4명 부분을 잘라낸 것은 조작이다. 네.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조작으로 본 거군요. 네, 예.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본 건데요. 예. 국토부 요청에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는 말은 개인의 의견 표현일 뿐 예.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네. 국정감사 당시 발언도 단락별로 따져봤을 때 허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단 말도 실제 성남시가 압박받은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걸로 보일 뿐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법원 어제 직후에 법원 앞에서 사필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재판부에겐 이야기했고요. 예. 검찰을 향해서 이러한 국력을 사건을 조작하고 하는데 쓰지 말고 역량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는 이런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환영의 메시지를 낸 것 같던데요? 네,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일단 김경수 전 도지사도 당연한 결과다. 환영을 한다라고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역시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도겸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워딩, 사필 규정이라는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이 대표와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쟁할 수도 있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모두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항고하기로 한 거죠? 네, 어제 무죄 선고 이후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가 좀 넘어서 취재진에게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고 들었고 당시 고 김문기가 골프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점 이야기했고요. 예.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에는 이제 상고를 하게 되는 건데 대법원에서 어떤 또 판결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예. 일단 이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오는 27일, 28일 사실상 선고가 무산이 된 겁니다. 네.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또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예. 결국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4월 2일에서 4일 중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지금 변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은 지금 윤탄핵 심판 선고일 신속히 해야 한다.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촉구를 한 건데 여당의 경우에는 이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을 했고 결국 그래요?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도 빠른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까지는 이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드리라고 요구했던 게 이제 여당인데 네. 지금까지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건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 여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데 당은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요? 선고를 빠르게 내려달라는 건 의원들의 개인 생각이다라고 원내 핵심 관계자가 YTN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복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의대, 고대 의대, 연대 의대 모두 복귀 시한을 오늘로 정한 겁니까? 어저께까지입니까? 오늘 오후 5시가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복귀 시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대 교수회에서도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라고 이제 공개 서한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의 경우에도 어제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연대와 고대의 경우에는 28일에 최종적으로 재적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즉 내일이죠. 그래서 각 대학 이 고대 의대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 5시까지 복학 신청. 어제가 마감이었군요. 네, 복학 신청에 어제 이제 신청을 받은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재적 통보가 이제 내일인 그래요? 겁니다. 연세대 의대 역시 어제 저녁으로 이제 복학 신청을 받고 28일에 재적 예정이라는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학들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주목이 되고 또 학생들도 아직 지금 결정을 미처 못한 상황인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두 대학 모두 재적 확정 전에 미등록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상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고려대 의대 학생회장 출신 학생 등이 실명 입장문을 냈는데 각 학생이 복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공중보건의사 공보이죠.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 공보위로 선발돼서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전원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훈련생들이 반발을 했는데 통상 직무교육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초 군사훈련 중에 실시하려 하자 반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이제 공보위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상자들은 차라리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무 기간이 짧고 처우가 개선이 됐지만 공보위의 경우에는 36개월 동안 이른바 오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배치를 앞당기려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공보위 후보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위에서 제외되고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계속해서 직무교육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규 공보위가 한 명도 배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역 의료 어떻게 해요? 네, 공백이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예. 현재도 이제 공보 인력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소는 지방 의료 시스템에 큰 타격인 상황입니다. 네, 걱정이네요. 오늘 커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이효영 아나운서 내일도 나오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